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 주 쉬면서 중간고사를 좀 받고 아직 남은 학생들도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 중간고사를 보고 와야 얘기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아끼고 있었어. 이제 그거 봐봐. 우리가 윈터 때 처음 만나가지고 윈터 종료 시점에 쌤이랑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막 이럴 때 쌤이 해줬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쌤이 입시 강사로서 변하지 않아요. 나의 이 주장은 변하지 않아. 이게 쌤이 생각하는 입시는 어떤 거냐면, 교과를 이용해서 자기 입시 플랜을 짜든 학종을 짜든 논술을 짜든 아니면 정시를 하든, 이거 물론 적성은 뺍시다. 여기죠? 적성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합격해도 안 갈 거잖아요. 동영상 듣는 친구들 중에는 혹시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장난이고. 근데 그것도 쌤이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적성 전형이 있는 학교 자체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영상 찍는 거라. 여기 학교 자체를 뭐 후지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조카다, 만약에 친조카다, 만약에 내 막내 동생이다 이러면 그냥 재수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그 1년 더 공부하는 게 뭐 얼마나 오래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건 난 내 인생이 좀 별로더라고. 좀 살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넣지 않는 거야. 내 의견이니까 뭐. 어쨌든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지 간에 쌤은 이 수능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학종으로 가는 친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원서 6개를 넣을 때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있는 걸로 골라서 넣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요 정도 레벨을 갈 수 있는 성적이면 그것만 해도 한 2칸 정도는 높은 학교를 가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은 이걸 공부하기가 싫다는 이유로, 학생부를 좀 잘 챙겨야 된다는 이유로, 내신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걸 등한시하다가 결국 가고 싶지도 않은 학교에 원서를 써서 붙어놓고 반수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일단 이 현실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또 한 구석에 잡고 있고, 또 수능 공부 해봤자 재수생한테 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손해를 다 본인이 감수하게 된다고. 그래서 쌤이 초반에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 왜 선생님은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시나요? 나도 2번, 3번 하면 좋지. 근데 1년에 플랜을 짰을 때 수능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나머지 요일에 너희들이 공부만 해주면 되는 거지, 나를 자주 만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뭐 내신할 사람들은 내신하고 학생부 챙길 사람들은 챙기고 이렇게 가면서 수능 공부 꾸준히 하는 거지. 그리고 올해 이제 여러분들 2021학번인가요? 올해 간다면. 그치? 이 학번인 여러분들은 이게 더욱 강조된다고 했어. 초반에. 왜 이게 더욱 강조된다고 했냐면, 수능 응시생이 현격히 적다 그랬죠, 올해. 너네 완전 진짜 부모님이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으셨는지 진짜 행운의 학년이라니까. 이번 학년에 수능 응시생이 엄청 적어. 역대 최고로 적어, 이게.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 코로나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이게 세상이 다 우리를 향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서울대하고 연세대에서 입시 전형안 변경 계획 발표한 거 들었어요? 서울대는 최저를 엄청 완화시켰고, 그 다음에 연세대는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겠다? 뭐 완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뭐 어쨌든 그건 발표니까 또 몰라. 세상을 너무 믿지 마. 알겠지? 우리 그렇게 순수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쌤 생각에는 그 애매한 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뭔가 중간고사를 한번 봤으니까 결정을 지어야 될 때가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으로는 사실 신경 쓸 거 없어. 여기 밑으로 하는 사람들은 쌤이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제 논술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할 때가 됐다. 이 정도 얘기죠. 왜냐면 6평이 왔으니까. 6평이 왔으니까.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계속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겠지만 지금 6월 평가원 이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도 크게 늦지 않다. 전제는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우리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계속 했고 이게 그러니까 3월 서울시교육청이랑 4월 경기도교육청을 연달아 좀 치르고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고 6월 모의고사에서도 좀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매주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점수가 안정적이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논술 공부를 시작한다.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의미가 있다. 근데 이거 망했다. 이것도 망할 거다. 매주 보는 거 매주 망한다. 이러면 논술 공부 안 되겠지. 수능 최저 맞출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논술을 해도 된다. 난 선생님 논술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난 수학 선생님이잖아. 논술 선생님 아니잖아. 근데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올해 얼마나 많이 떨어질까? 이 재학생들.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사상 최고로 많이 떨어질걸? 원래 보통 이게 재수생 비율이 28%, 29%, 30% 정도 넉넉히 잡자. 수능 응시생 중에 재수생 비율이 30%인데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맞는 학생들의 비율 중에 재수생이 거의 70%예요. 전체 응시생은 30%인데 전체 1, 2등급 중에 70%가 재수생이야. 올해는 이게 더 늘겠지? 왜? 수능은 좀 더 쉽고 재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고. 쌤이 요번 주 일주일에 받은 문자만 해도 쌤 좀 안 되겠어요. 교과로 와, 난 진짜 빙신짓을 했나 봐. 2월 달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누가 교과를 하지 말래? 교과를 하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걸로. 다 수능 최저 있는 걸로 하라 그랬잖아. 어차피 우리의 경쟁자들 중에 수능 공부 평상시에 똑바로 안 한 애들이 다 떨어져 줄 거라니까. 최저를 못 맞춰서. 그 가운데 우리 최저를 맞춰야 돼. 그 싸움이 되니까 결국에는. 올해는 그게 더 클 거야. 분명히 더 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이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 얘기를 또 해주는 이유는 이제 시험이 한 번 남았나요? 내신이? 총 10번이잖아. 그럼 이제 2번 중간고사까지 해서 9번 보고 한 번 남은 거죠. 이거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이거 올백 맞으면 바뀌어? 등급?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 애들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PPT로 보여주질 않아서 그렇지 쌤한테 통계 자료도 있어. 통계 자료. 그 통계 자료에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잘 봐가지고 본인의 내신 성적 평균 등급을 바꿔서 학종이나 교과로 대학을 합격하는 비율이 0.2%예요. 2%도 아니야. 0.2%야. 근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내신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땐 되게 답답한 거지.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고 논술 보지.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쌤 마음속에는 그득히 그 마음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다니까 중간고사 공부를. 그러니까 뭐 다 하겠다는데 내가 하지마! 망할 거야!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 열심히 해라. 모르는 거잖니. 혹시 아니 찍었는데 다 맞을지.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근데 이제 한 번 남았어. 아직도 고집 부릴 텐가? 그냥 바뀔 건가 내신이? 바뀌면 또 뭐 얼마나 바뀌겠어. 그치? 만약에 내가 지금 뭐 3등급 된다 치자. 이거 1등급으로 안 바뀌잖아. 막 1.5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올려서 막 2.8 되면 뭐 달라 상황이. 만약에 조금 떨어졌어 오히려 3.2가 됐어. 뭐 달라? 뭐가 달라? 이게 뭐가 달라? 똑같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뽑아보면은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애매한 등급이거든 이게 지금 3등급이. 차라리 아예 좀 막 1점대 애들이야 뭐 걱정을 안 하겠지만 2점대 애들은 좀 괜찮아 그래도. 2.3, 2.4, 2.5까지 2.5 넉넉 잡아야 한 2.5까지? 2.5까지는 학생부 관리 잘 해가지고 원서 뭐 쓸만하죠. 거기다 수능 최저 있는 걸로만 골라서 건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교과도 마찬가지야. 교과 어떻게든 점수 맞춰서 쓰는데 수능 최저 제일 빡빡한 걸로
골라가지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쌤이 늘상 얘기하지만 뭐 내가 만약에 좀 그래도 사부류 대학 이상, 동거농숙 이상의 대학을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답은 너무 분명해. 논술 보고 최저 맞춰야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사실 오늘 약점엔 킬러 통달 개강 날인데, 쌤이 그거보다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제 논술 준비 시작해라. 본격적으로 해도 된다. 6월 모의고사 등급 안 나오면요, 9월 모의고사 때 나올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제일 똥멍청이 바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겨울방학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 고3 애들이 뭐 하냐면 개념 공부해요. 개념 공부한다고. 인강 더럽게 많이 신청해. 이때 프리패스 장난 아니야. 이 겨울방학 때. 그걸 다 안 들어. 안 들어. 다 듣지도 못해.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 근데 3월 달에 모의고사가 보통 잘 나와, 재학생들. 왜냐면 재수생도 없고 범위도 좁고 문제도 쉽고. 좀 잘 나온다고, 이때 점수가. 그럼 이때 좀 잘 나오면 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해. 희한하지. 물론 중간고사가 필요한 1등급 애들, 2점 초반대 애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쌤 개인적으로. 어쨌든 중간고사를 봐. 그럼 중간고사 5월 달에 보잖아, 보통은. 올해는 더 망했지만. 그치? 보통 애들은 5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뭐야, 안 올라가네? 이걸 느낀다고, 이때. 그러면, 그래, 좋았어.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 일단 바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바꿔. 그리고 나서 6월 모의고사를 봤어. 망한 거야. 될 줄 알았는데, 3월에 될 줄 알았는데, 6월에 재수생들 들어오고 하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역시 안 돼. 그리고 기말고사를 다시 해.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7월이에요. 망했어. 이게 보통 고3 애들의 패턴이야. 중간고사도 했다가 6월 모의고사도 했다가 다시 기말고사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생각해봐.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논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돼. 이거는 쌤 생각에는. 솔직히 이거 우리 영상 찍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보고, 야, 네 모의고사 점수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논술을 써?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럼 6월에 어떻게 점수가 나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능 때 최저를 넘을 각오로 공부를 시작했고, 난 1년 플랜을 짰고, 1년 플랜을 짜러 가는 과정에 6월 달이 있는 거지. 그럼 6월 달은 잘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수능까지 가서 맞을 점수 중에 이 정도 점수가 6월에 나오기만 해준다면 가능성 확보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확보를, 만약에 6월 달에 3등급 나오면은 망한 거래. 이게 왜 망한 거지?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는데? 이게 망한 게 아니거든? 지금부터 또 공부해서 점수 올리면 돼. 점점 갈수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7월 말 되고 여름방학 되면, 여름방학 한 달 동안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근데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또 기적을 바란다고,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막 기숙학 같은데 막 들어갔다 오고 막 이래. 또 인강 왕창 끊어가지고. 독재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할 거야. 막 이래. 공부 또 하루 종일 안 해요. 공부가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가 돼? 그냥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공부하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랬거든? 근데 올해는 또 얘기가 더 다른 게, 3월 달 모의고사 못 봤지? 4월 달 모의고사 5월 말에 가서 한번 봤지? 그러고 나서 바로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된 거야. 그게 겹쳐버렸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아예 겹쳐버렸어. 그리고 6월 20일경이 돼가지고, 이때가 기점이거든. 근데 6월 18일 날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야. 요 전 하루 이틀 전쯤으로 해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6월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이 돼버렸거든. 그럼 이제 쌤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중간고사 받고 6월 모의고사 우리 며칠 뒤에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뭘 결정하지 말고, 중간고사 한 번 본 거 가지고 일단 마음속에 결정은 내려. 여기서 내가 남은 기말고사를 공부할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결정을 내리라고. 그래서 만약 결정을 내려서 공부할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또 기말고사도 한 달 뒤에 바로 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 수능 공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수능 공부는 계속 해야 돼. 비중을 좀 줄이라는 거지. 수능 공부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계속 또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거고 내가 중간고사 봤는데 0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제 논술 시작할 때가 됐어. 기말고사 공부하느니 빨리 논술 좋은데 학원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준비 시작하시고 수능 공부 빡세게 다시 시작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7월 22일 날 인천교육청 모의고사 본단 말이지. 이때쯤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 그치?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면 이렇게 될 거다, 얘들아. 자, 9월 16일이 9월 모의고사야. 그리고 수능이 12월 3일이야. 12월에 수능을 보는 날이 생기다니 대박이에요. 올해는 11월 달에 절대 쉬지 못하겠어요. 봐봐, 이때 니네 수능 보잖아. 그죠? 그러면 바로 윈터 설명회야. 어쨌든 요때 그리고 쌤이 아까 얘기한 7월 22일 날 보는 인천교육청 모의고사부터 9월 모의고사까지 뭐 전날까지라고 칩시다. 이렇게 한 템포 남았고 그리고 지금 6월 14일이거든요. 이때부터 7월 22일까지가 이렇게 남았다고 치자 이거야. 요거 우리 18일로 바꿔서 요거 교육청 모의고사 시즌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요 앞에는 중간고사 기간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거 끝났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아까도 쌤이 얘기했다시피 자기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 지금 논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니면 기말고사에 더 집중한다. 그죠? 근데 대부분 쌤이 매년 보니까 이 시점 이후에 기말고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이 몇 명 없더라고.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집중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야.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든지. 어쨌든 수능 최저 걸으란 얘기를 꼭 한 거고. 그럼 이제 여기가 한 달 남았거든. 여기 한 달? 여기 7월 인천교육청 모의고사까지 한 달 남았는데 본인이 계획표를 짤 때는 이렇게 짜는 거야. 여기 약 한 달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며칠 정도 있는 겁니까? 2달 조금 안 되니까 한 50일 잡을까요? 여기 한 50일 잡을까? 여기는 2달 반이잖아. 그치? 2달 반이니까 한 75일 잡을까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 50일, 75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계획표 짜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묶어서 짜지 말고 여러분들 계획표 짤 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는 무슨 공부할 건지를 먼저 기말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된다면 이 한 달 안에 기말고사를 준비할 계획도 조금은 있어야 될 거고 됐다 나 빨리 논술 지금 남들 이때 많이 들어올 거거든. 논술 준비하는 애들 이때 많이 들어올 거니까 난 한 달 먼저 시작해서 먼저 워밍업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논술 계획표 준비하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이제 수학이잖아.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저 한 달 동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중간고사 보러 가기 전에 쌤이 몇 가지 조언을 준 게 있었지. 만약에 내가 개념 공부가 3과목이 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요 한 달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요 한 달 안에 빨리 한 바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됐으면 이 개념 공부라는 게 막 시시콜콜한 개념까지 다 할 필요가 없거든. 그치? 수능에 나오는 거.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개념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거 한 달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자료는 쌤이 배부해 준다고 했어. 그 자료 그대로 책도 살 필요 없어. 그냥 그 자료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대100에서 배웠던 이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우리 약점 통달로 넘어가는 유형 말고 우리 약점 통달로 넘어가는 유형이 뭐야? 거기 우리 교재 보면 첫 번째 유형이 뭘로 돼 있어요? 발견적 추론으로 돼 있나? 첫 번째 유형이 발견적 추론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돼 있어요? 경순조. 경순조는 쌤이 얘기했던 대로 경순조는 문제가 두 문항씩 돼 있지? 그죠? 두 문항씩 돼 있어요. 하나는 그냥 순수 경순조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복조합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야? 확통 빈칸. 그렇죠? 확통 빈칸 넣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비급수. 등비급수의 활용 도형편. 다섯 번째가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요거 활용된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미적분 기니디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에다가 쌤이 킬러도 하나씩 넣어놨지. 요거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역대 기출문제의 30번과 21번을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 1대 100에서 정리했던 소재들 중에서 오늘 쌤이 다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줄 건데 1대 100의 소재 중에서 지금 여기 약점에 걸리는 거는 우리가 남은 50일 그리고 남은 75일 동안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니까 상관없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이따가 쌤이 정리해 주는 것 중에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유형 중에 잘 안 되는 거 있지. 취약 유형들. 이 취약 유형은 역시 요 한 달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만약에 내가 기말고사에 지금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기말고사를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이런 거 못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하면서 기말고사까지 준비 못하지. 그런 사람은 일단 기말고사에 더 집중해야지. 다만 쌤이 최소한의 수능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매주 한 번씩 모의고사 보는 거. 이런 거는 꼭 하시란 얘기예요. 꼭 하시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6월 18일 모의고사 한 4일 남았지 지금 시점으로. 그지? 4일 뒤에 모의고사 보면 저거 잘 볼까? 잘 볼 리가 없지. 왜? 우리 지금 거의 한 3, 4주를 내신 공부하다 왔는데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재수생들한테 지는 거잖아. 재수생들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아. 6월 달인데 3월부터 재수 시작했다고 치면은 3월, 4월, 5월 3개월밖에 공부 더 했나? 코로나는 어차피 재수생도 안 걸리나? 코로나도 똑같지? 똑같은 상황이야. 재수생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았다고. 근데 재수생은 엄청 많이 안 했는데 우리는 엄청 많이 안 했어. 그게 문제인 거지. 재수생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해서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갭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혹시 기말고사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 보고 해설 강의 듣고 분석하고 요 정도에서 감만 좀 유지해놔도 이때 안 망해. 여기 한 달 동안 만약에 기말고사에 올인하잖아요. 잘 볼 리가 없잖아. 인천교육청 모의고사를. 그죠? 그럼 이것도 망해. 그럼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 최저 없는 걸로만 쓴다. 6개. 그러면 수시 하향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는 거야. 그리고 좀 다니다 보니까 다니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반수하는 거예요. 다 그래, 다. 이제 좀 있으면 반수생들 들어올 때 돼서 올해 반수생 엄청 많겠지? 대학을 안 갔으니? 대학을 가서 쳐놀아야 이게 반수할 생각이 안 들거든. 왜냐면 행복하잖아. 근데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반수생들 많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면은 가서 바로 계획표 짜는 거야. 자기 공부할 거. 자기 계획표 짜서 개념 공부 필요한 거. 개념 공부도 또 처음부터 막 무식하게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주로 내가 좀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먼저. 알겠지? 왜냐면 지금 우리 생판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재학생 뭐 1, 2학년 때처럼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부터 해도 상관없으니까 요렇게 한 달 동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개념을 한 바퀴 중요한 개념만 정리를 하고 여기 중에서 취약 유형을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수업을 원래 한 달 진행할까를 고민했었어요. 우리 수업을.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걸 좀 원했고. 왜냐하면 이런 강좌가 있어야 반수생들이 들으러 오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강좌는 반수생이 바로 들으러 못 와. 이건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유형만 하는 거니까 이러면 반수생이 들어오질 못해서 이제 학원 측에서는 이런 강의를 좀 정리하는 강의를 원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 또 쌤의 소신. 과연 이런 공부를 하는데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나는 여전히 노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건 본인이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같이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들이 좀 뽑아서 하시고 자료는 얼마든지 제공할 테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알겠어?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 잘 안 되면 그리고 사실 이거 얘기 조금 이어서 해보자. 어차피 우리 수업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이 취약 유형에 대한 이것도 자료 배부할 거고 이것도 자료 배부할 거고 EBS 자료도 같이 배부할 거고 이렇게 배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과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인가 어쨌든 전라도 교육감께서
발표했더라고. 고3 과정은 수능에 미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올해. 이렇게. 고3 과정이면 수학은 미적분이에요. 이걸 미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과도 수투를 보는 거지? 수능을? 네, 그럴 수는 없겠지. 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게 뭐 설득력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논란이 되면 국가는 분명히 대응책을 내놓는다고 했잖아, 쌤이. 그지? 그 대응책이 뭐겠어? 쉽게 낸다, 쉽게 낸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 얘들아. 이게 쉽게 낸다. 그 문제를 좀 쉽게 낸다는 것이 진짜 교과서에 있는 문제처럼 쉽게 낸다가 아니야. 평가원의 입장에서 쉽다는 봤던 걸 낸다는 거야. 패턴화 된 걸 낸다는 거야. 정말로 난이도가 완전 형편없는 걸 내. 그럴 순 없지. 4점짜리 내야 되는데 4점짜리를 어떻게 쉽게 내. 그지? 그러니까 4점짜리를 내긴 내는데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패턴에 맞게. 지금까지 평가원이 냈던 방식 그대로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 섞지 않고 그냥 기출문제만 잘 보면 예측이 가능하게 그렇게 내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EBS 연계율 왕창 올려서 도형도 봤던 도형, 표현도 봤던 표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쉽게 내는 거지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낸다 그러면 완전 개땡큐죠. 이거는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이나 EBS를 반복해서 많이 본다. 요거야. 요거. 그래서 자료를 배부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나는 그럴 것 같거든. 믿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온라인 수업도 한다 그랬잖아. 줌 수업. 줌 수업. 이 줌 수업을 요거를 할 생각인 겁니다. 요 유형 말고 나머지 취향 유형 중에서 좀 계속 점검했으면 좋겠는 문항들하고 EBS 변형 문항들하고 이런 거를 학습지처럼 배부해가지고 요거 줌 수업으로 해설 강의 해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지 않으면 해설지 보고 혼자 공부해도 되고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와서 쌤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되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양방향 우리 현장에 와서는 이런 수업이랑 모의고사를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자료 배부하고 요거 보충 수업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본인의 내신 등급은 본인이 잘 알 테니까 이제 결정을 좀 내려라. 그만 좀 고민하고 알겠죠?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이 들면 이건 좀 얘기가 돼.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건데 이제 어떤 갈등이냐면 나는 3등급이야. 내신이. 그리고 모의고사도 3등급이야. 평균 3등급이야. 근데 나는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할까요? 홍대? 홍대 할까? 홍대 가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의 반응은 그냥 내신 공부 좀 더 해서 요거 조금 낮춰가지고 뭐 숭실대나 이렇게 좀 원서 쓰자. 이렇게 꼬신다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꼬셔요, 보통. 그럼 이게 여기에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내신 공부하고 그냥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쌤이 오늘 한 얘기는 다 안 들어도 돼. 근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위에면 몰라도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그래도 홍대 이상은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은 고민할 게 없지 않나? 빨리 논술 준비하고 등급 올려.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는 시험이 한 번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는 시험이 12월이잖아.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쌤 같으면 열심히 하는 데까지 최상향으로 놓고 공부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한다. 이게 원래 내 생각이야. 쌤 윈터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무 데나 가느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가서 후회하느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지? 취업이 진짜 안 돼. 진짜 우리나라 취업이 진짜 안 돼. 앞으로 더 안 될 거야. 더 안 될 거야. 요새는 선생님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된다는데요?
그럼 그 밑에는 어떻겠어? 왜 그걸 안 봐?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는 것만 들어. 그 이면에 있는 걸 들어야지. 그럼 그 밑에는 이민 가야 될지도 몰라. 대한민국에선 답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한 달 계획표를 잘 짜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나오는 걸 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표를 짜자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계획표를 짜려고 하지 마. 그러면 어차피 본인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할 거는 오늘 수업은 6월 모의고사를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간 치르느라 준비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수원 처음부터 미적분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한다 그랬죠. 쭉 정리를 한번 패턴을 정리 한번 해주고 그 패턴에 걸맞는 문제를 최근 기출 문제를 뽑아서 한 문제씩 가져온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준 교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패턴에 대한 설명이랑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문제씩. 그러면서 점검하고 그 정도만 점검하고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 연습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시험지도 받아가세요. 모의고사 시험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준비를 해서 일단 18일 날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18일 모의고사 본 거 해설 강의 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한 달간 계획표 만들면 돼. 그때까지 잘 만들어 와서 한 달 진행하고 그다음에 한 달 딱 진짜 4주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도 치르고 인천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딱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남은 125일이야. 이것까지 끝나고 오면 시간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125. 장난 아니지. 올해 진짜 다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빡세게 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은 이렇게 계획표를 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집중하자. 알겠죠?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우리 다음 주죠. 다음 주 일요일 날 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 강의 하면서 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얘기도 요거 끝나면 해줄 테니까. 여기 먼저 짜고.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알지? 자기 개념 부족한 사람들, 산이 지난번에 쌤한테 얘기했듯이 자기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뭘 공부해야 될지, 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본인이 오늘 우리 이따 정리하면 수험부터 쭉 쌤이 단원명도 써줄 거거든. 단원명도 쭉 써주면 나 저 단원에서 이 개념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필기해 놨다가 한 달 동안 개념 정리 잘 하시고 취약한 유형 오늘 또 하다 보면 나오면 그 유형에 표시해 놓고 쌤한테 문제 요청도 하시고 쌤 저 요 문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도 정리하고 모의고사는 매주 보고 하면서 한 달 채워 나가다 보면 또 본인이 잘 잡히겠지 뭐.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동영상 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쌤이 원래 현장에서 설명회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오늘 메가에서 아이들 개강 OT 겸 계획표 짜는 거 알려줄 겸 이렇게 한 거니까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상 마치고 티칭북 요약 수업으로 갈게요.